대구가 음악 분야 창의 도시로 가입이 승인됐습니다. 정작 문제는 뭐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좋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아직까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널리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한번 짚어보죠. 네.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가 정확히 뭔가요, 박사님? 유엔사나 유네스코에서 이 문화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도시들을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된 도시는 전 세계에 약 180개 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많네요, 그 중에서는 생각보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7개 장르별로 가입이 됩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도시니까.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7개 장르가 뭔가 음악 창의 도시 말고 다른 도시 어떻게 그렇습니다. 있어요? 음악과 문화, 디자인, 음식, 영화, 영상, 미디어 아트, 그다음에 민속예술 이런 7개 장르가 있는데 우리 대구는 음악 분야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대구가 정말 음악적인 도시로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유네스코가 공식 인정했으니 이탈리아의 볼로냐라든지 스페인의 세비야, 영국의 리버풀과 같은 글로벌 음악 창의 도시들과 제대로 교류를 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은 그들이 알게 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쪽에 녹이는 이런 작업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개 정도가 가입을 해 있다고 해요. 대구를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구가 음악이고 뭐 서울이 디자인, 그리고 뭐 부산이 영화 뭐 이렇게 가입돼 있다고. 음악은 통영과 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통영이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영은 대구보다 먼저 됐었죠. 윤희상이라는 킬러 콘텐츠로 통영이 되었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패널 분들 중에서 윤희상 음악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듣기 굉장히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만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역사를 바꾸고 자, 그 말씀은 대중적으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구에서 작곡되었던 동무 생각이라든지 고추 먹고 맴맴이라든지 오빠 생각 듬뿍 듬뿍이라든지 나리 나리 개나리 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의 것들이 저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영은 어떻게 보면 대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작은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 도시와 대구 같은 메트로폴리탄이 같이 잘 이렇게 융화를 해서 나가면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유네스코라는 거는 그냥 뭐 허투루 뭐 뒤로 뭐 얼마만 주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선정 기준도 되게 얼마만 주셔라니요. 참 고급지네 표현이. 예. 얼마나 기술량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유네스코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할 때 전체적인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 이게 전반적인 과정을 총책임을 우리 오동욱 박사님이 하셨기 그래요?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나라 충분히 박수 감사합니다. 기다렸어.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과연 음악적인 분야에 강점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행정과 현장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했고 그때 평가위원분들이 대구에 현장 평가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김강석 거리에 갔는데 카페에 들어갔더니 카페 주인이 작곡자였습니다. 그 작곡자분이 자기가 작곡한 CD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저도 그때 상당히 놀랐죠. 그런데 또 커피를 마시러 온 분이 또 작곡자였습니다. 김강석 거리에 지금 그게 짠 상황이 짠 상황이 아니죠? 아닌데 김강석 거리 카페에 왔는데 추리닝으로 흐름한 차림에 들어오신 분이 작곡자였고 또 작곡자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왔던 그 현장 평가하시는 분이 좀 색다르다.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도 많이 알게 됐다. 그런 좀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착착 잘 도와줬네요. 그러니까요. 딱 상황들이. 이시원 대표가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준비 시선 거나요? 김광석과 같은 이런 재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도시에 많은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네. 인정한 음악 창의 도시로 인정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지만 대구에 공연 같은 거 가보잖아요. 그러면 대구가 문화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도 관객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람도 잘 모이고 이 뮤지컬 배우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유준상 씨 아시죠? 네. 대구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신나하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객석 반응이 다른데 한 2.5배 정도는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공연을 많이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연 관광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가 근대 음악, 우리나라 근대 음악, 특히 서양 음악, 클래식 음악의 태동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1900년 초에 선교사들이 이제 이곳에 오면서 의료라든지 교육도 덩달아 왔던 게 종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음악이 같이 왔던 거죠. 최초의 A가 나오니까 제가 네. 또 문제를 하나 내고 싶네요. 네. 또, 음악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구가 땡땡땡이 최초로 들어온 도시입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음악에 관련된 거겠죠? 예. 세 글자, 세 글자.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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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예요, 악기. 피아노. 아, 악기예요? 피아노. 답이 빨리 좀 좀 맞추자. 몇 번 주고 받자 좀. 지금 천만이 뛰었어요. 다른 게 나와서 지금. 네, 정답입니다. 아, 예. 피아노였습니다. 대구 지역에 최초로 돈 피아노는 1900년 3월 26일입니다. 대구 지역의 선교사 사이드 보탐 부부의 이삿짐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선교사 미국 사람 선교사가 피아노를 부산에 내려 가지고 이 낙동강 따라 배로 싣고 왔다. 싣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차가 전혀 싣고 올 수도 없고 그런만 싣고 없을 수 없으니까 제일 가차분 강이 여기서였었어요. 그 사무진 나루터다. 이쪽에서 올라오면은 부산에서 오면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어떻게 운반을 했노 하면은 이 피아노는 무겁기 때문에 구름마이도 못 싣고 소가 못 끌고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해갖고 똑 상여처럼 꾸며가지고 미고 들어갔다고 그래. 나무하고 이제 요건 새끼줄 보시면은 꼬불꼬불한 게 새끼줄 표된 겁니다. 아, 여기 사람들이 섰는 자리 위치도 다 돼 있네요. 예, 예. 이걸 옮기는데 애를 먹었는지 옮기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십니다. 그 들어와서 가지고 선교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요. 피아노를 고장 났나 안 났나. 그리고 이 주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를 하는 건 전혀 못 듣다가 처음 들으니까 귀신이 아니면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 귀신통하는 게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피아노가 그때 당시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kg이 됩니다. 사문진에서 시내로 옮기는데 약 16km, 약 40리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이 사흘간 걸쳐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고 나서 대구의 5대 선교사인 사이드 보담의 부인인 에피라는 여사가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죠.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귀신통이라는 이름을 맞아요. 그래서 피아노가 원래 이름이
우리 처음 들었을 때는 귀신통이다. 재밌다. 순위 한 악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피아노는 이 근대 음악의 출발점이에요. 이는 피아노를 통해서 서양의 새로운 음악이 이 대구 지역을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펴져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처음 들어가서 혼자서 연습을 해서 그 찬송가 400여 장 되는 걸 전부 사부로 내 혼자서 다 독습을 해서 그 교회에 요새 말하면 오르가니스트가 돼서 그 교회 그 찬송가 반주를 내가 맡았습니다. 대구라면 그 여름에는 대단히 덥고 겨울은 춥다고 말하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고향이 돼서 역시 자기 그 난 땅 그리울 때가 있고 내가 주로 그 동요 같은 걸 많이 작곡했는데 그런 노래들이 전부 다 대구에서 지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정다움을 느낍니다. 최근에 한곡 가곡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박태준 선생님의 이 동무생각이라든지 뭐 현재명 선생님의 곡이라든지 나오거든요. 동무생각이 어떻게 부른 거였더라? 봄의 교향 울려 퍼지. 야, 이분들이 다들 대구 출생이세요. 그리고 음악 시간에 졸았어요? 예. 동무생에 보면 청라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네,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청라언덕과, 나오는데 그렇죠. 그곳이 바로 대구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개성 중고등학교 건너편의 그 언덕이 청라언덕입니다. 박태준 선생님도 네. 대구 출신. 또요. 그분과 같이 동무 생각을 작사했던 분이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신데요. 네. 노산 이은상 선생님과 박태준 선생님이 마산에 있는 창신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만났을 때 개성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신명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짝사랑했다. 그때 백학 같은 학생이었다라는 이런 회상을 하자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사를 해가 나왔던 곡이 그 곡이고 예. 사실은 그러한 문화 원형에 멈추면은 창의적인 문화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토대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오페라로 만들어서 청라언덕이라는 오페라가 우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분들에게 어필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박태준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분도 있어요. 현재명. 예. 선생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출신이죠.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건너 건너 저편 언덕에 해는 져서 어두운데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입니다. 현재명 선생은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 박태준 선생은 이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만든 분인데 현재명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일 논란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현재명 선생님은 빛이 좀 바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권태호라는 분이 지역에서 독창회를 처음 여는데 그분이 작곡한 노래가 봄나들이입니다. 나리 개나리 국민동요. 네,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웬만한 네. 그런 동요들이나 가곡이나 교과서에서 이런 게 배우셨던 많은 곡들이 거의 대구에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발생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자랑스럽습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정말 실수하는 사실들인데. 대구 아니라며. 아, 괜히 이사 갔어. 전국 도민입니다, 지금. 어쨌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리톤도 선생님. 생님이죠. 또 누구 있다고요? 수학과 최초의 바리톤 김문보라는 분도 대구 분이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바리톤. 합창 운동을 최초에 네, 해서 그래서 했던 분도 만들어졌고. 대구고 네. 그리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합창을 해서는 안 된다. 혼성 합창을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했던 분도 박태원이라는 분도 대구 분이고 오. 최초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50년대) 6.25 전쟁이 터지고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대구에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술인들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왔고 북성로와 향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이런 다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만나게 됐고 거기가 요즘으로 치면 연습실이고 뭐 커뮤니티 공간이고 네트워크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194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감상실인 녹향이 녹향. 대구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25 때도 대구는 바흐의 선율이 흐르던 도시라고 불렸었어요. 전쟁에도 바흐를 들었다. 맞습니다. 멋지다. 그게 남아 있죠. 그리고 그렇죠. 그때 가장 역할을 크게 했던 게 한국 전쟁기 때 서울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이 그래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돼서 서울에서 피난 오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연합 중학교를 만듭니다. 대구에서. 저 명덕 내거리 인근입니다. 참여했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현미. 이분이 거기에서 수업을 받았고. 아, 밤한개 현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저력이 다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저때 국민학교였죠. 이게 다 배웠던 노래들이라 또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근데 왜 문선 씨는 아주 뭐 익숙하게 따라하시던데. 아유, 저는 뭐 너무 좋아하던 노래였어. 근데 왜 우리 이후에는 이 노래를 안 배우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노래 상당히 의미 있는 노래인데 이게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음악 창의 도시로 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교과서에서라도 이런 음악이 실려서 우리 지역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고 이런 음악적 자산을 알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문화 원형이 다시 문화 콘텐츠로 되어서 어떤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대구라는 도시에 이렇게 좀 음악적인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흥미가 생기고요. 또 뭔가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음악에 가장 조예가 깊은 이상원 기자께서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까 다 부르셨는데 저만 몰랐던 그거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 박태준 작곡가의 동무생각. 동무생각. 되죠? 불면의 한국 가곡이죠.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나리 꽃 향기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